아무리 정치가 막장이라고 해도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정권 내놔라 하고 사실상 통합을 파기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할 자격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삼지대 정치고 이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젊은 정치도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 이준석 대표가 통합 파기를 기획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 저희 추측이 아니고 이미 사실관계로 워낙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일단 아까 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최고위원 회의에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안건에서 이견이 있어요. 이게 오늘 처음 최고위에 올라온 안건이거든요. 근데 관훈토론 클럽에 나가야 돼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견이 있어서 이낙연 대표께서 이거 이렇게 이견이 있으니 관훈토론 클럽 가시고 나머지 사람이 남아서 더 토론해 봅시다. 그리고 이견이 있으면 오후에 다시 회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해 봅시다.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는 뭐 그렇게 해서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대안을 만들든지 해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그냥 밀어붙여요.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사실 이 정도면, 저도 이제 정당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이런 정도면 당연히 자 그러면 이거는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긋나는 일이. 이런 정도 상황에서 그냥 표결합시다 하고 강행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거는 조금 더 논의합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안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통합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금태섭 의원, 조응천 의원, 양양재 의원 다 국회의원 해본 분들 아닙니까? 당에서 회의해본 분들 아니에요. 만약에 정상적인 정당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처음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30분도 채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 선거운동권의 전권을 개인한테 위임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원칙에서 이탈하는 안입니다. 근데 이런 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이 이견에 대해서 아무런 조율도 없이 그냥 방망이를 뚫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민주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에 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게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정말 민주주의를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의도와 기획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보는 거죠. 통합을 파기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여기 뭐 언론인들도 아마 받아보실 텐데 기자분들이 저한테 보내온 메모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하고 티타임에서 이낙연, 김종민 두 사람이 그만두면 천하람, 이원호 두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한테 찾아가서 정권을 주고 공관위원장을 맡기겠다. 읍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준석 대표 마음속에는 이낙연, 김종민은 이미 이 당에서 지워버린 거죠. 몰아낸 거예요. 그리고 공천권을 김종인한테 갖다 맡기기로 결심을 하고, 이게 마음속에만 있어야 돼. 이 정도면. 이거 기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면 아예 이 통합 파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문제가 또 심각한 게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이낙연이 없어지면 사라져야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김종인 대표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이낙연 대표를 몰아내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돼요. 그런 의도로 또는 그런 계산으로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인 그런 안건을 강행을 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통합 파기 기획이 집행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어제 오늘 게 아니고 목요일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목요일 날 양정숙 의원이 들어와서 5명, 그래서 그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그거 딱 결정되고 난 목요일 날 딱 아침에 배복주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낙연 대표도 여기에 동조해달라 라고 압박을 해요. 그날. 그리고 자기한테 선거 관련된 정권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3가지를 여러분도 잘 아는 그 3가지 요구사항을 그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대안을 제시하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요일 날 9시 안으로, 자기들이 9시 회의를 하기 위해서 9시 안으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그러니까 오케이 답변을 안 주면 자기는 이 통합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선언을 하겠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좀 있다가 연락이 와서 통합 파기는 아니고 재검토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합 재검토 선언을 하겠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통합을 깨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요일 날 이런 얘기를 듣고, 기자회견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만나서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설득을 해서 다수결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뭘 통합 파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2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아마 서로 얘기가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슨 통합 파기 기자회견을, 재검토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새로운 미래를 몰아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 빠진 게 금요일 날 오전에 최고위원을 취소하잖아요. 그때 그 목요일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3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복주 씨에 대해서 배제한다 라고 하는 공표를 안 하면 협의도 없고 회의도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 재검토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자 해서 이거는 절차에 따라서 배복주 씨 문제는 처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정권 문제는 이거는 그냥 정권 백지위임은 안 되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한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최고위원을 잡아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자기한테 정권을 안 주면 다 떠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복주 쫓아내지 않으면 다 떠나갈 거다. 그래서 나는 지지층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떠나가서 좀 흥분해서 좀 불안정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통합을 파기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런 일정들을 좀 밟아온 거다, 저는 이렇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통합 파기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던 계획에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를 해서, 의결을 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쪽으로 가야겠다. 사실상의 이제 통합 파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좀 바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제 위중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정치가 막장이라고 그래도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정권 내놔라 하고 사실상 통합을 파기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할 자격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삼지대 정치고 이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젊은 정치도 아니죠. 하여간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오늘 밤에 하여간 이낙연 대표와 또 저희 새로운 미래의 책임위원들과 숙고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고 정리되는 대로 늦지 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 날 통합선언이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이낙연 대표의 통 큰 결단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특히 당명에 관해서 마지막까지 이견이 있었는데 개혁신당 당명을 수용하기로
이낙연 대표가 결단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도체제,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나머지 합의 사항들이 타결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첫 인사에 있어서도 이준석 그 대표 측의 지지층의 동요나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사무총장, 공동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원내대표 다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나 또 이낙연 대표는 공감하고 있었고 또 그만큼 이 중요성을 절실히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한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거 캠페인 정책, 사실은 굉장히 실무적인 용어를 썼는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선거의 모든 것입니다. 전권을 최고위원회의 검토 의결도 없이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해달라. 어떤 정당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체감이 굉장히 높은 정당도 선거라는 예민한 시기에 특정인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다 위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속도나 효율이 가져올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속도가 빠르고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은 지금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서 양당의 패권 정치, 독선 정치, 오만 정치, 무능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이 제3지대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속도가 빠르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계속 결정을 미뤄서 답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전권 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도 담 2시간이라도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권을 위임해달라는 게 가능한 얘기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제3지대 통합의 취지도 아니고 기성정치에서나 있을 법한 사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